어두운 밤 고요한 카페 구석. 테이블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잔이 놓여있고 차정원과 주하늘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죠. 나만 영채를 탐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가 내 걸 먼저 빼앗았어요. 정원의 고백은 마치 오래 묵혀둔 상처를 드러내듯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하늘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 정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그리고 최근까지 주영채가 제출한 수많은 디자인 중 일부가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애써 그린 디자인북 영채가 떠난 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 건양 패션에서도 똑같이 제출됐죠. 그게 우연일까요? 주하늘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다 알 수 없는 답답함에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조용한 카페 문이 열리며 진세훈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건 아니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정원 한 달만 영채 대신 살아볼게요. 세훈 한 달 뒤에 결혼하자고. 공간은 얼어붙었고 정원은 숨이 막히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세훈의 눈빛은 확신과 오해가 뒤섞여 있었고 정원은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면은 그대로 정지한 듯 긴장감은 고요한 폭풍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정원과 주하늘. 이번엔 한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오갑니다. 정원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죠. 주영채 대신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설레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에 주하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위험한 게임에 휘말린 기분이었죠. 하늘, 내가 이 상황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 그게 주하늘 씨의 선택이라면 존중할게요. 정원은 담담히 자리를 뜨지만 그 뒷모습은 마치 모든 걸 각오한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원은 지금 단순히 대체 인생을 즐기는 걸까요? 아니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감정을 스스로 속이는 걸까요? 장면이 전환됩니다. 조용한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건 바로 공난숙. 그녀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마치 모든 변화를 눈치챈 듯 정원을 바라봅니다. 이 집은 우리 영채에게 아니야. 원래 내 집이야. 내가 감히 분위기를 바꿔놨구나. 정원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곧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난숙은 그냥 넘어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경고를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한혜라가 집을 찾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보며 미묘하게 말을 던지죠. 세훈이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어진 폭탄 발언. 자신이 진세훈의 친모가 아니라는 고백. 이 말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정원에게는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을 둘러보던 헤라는 딸이 어릴 적 늘 가지고 다니던 곰인형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기에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헤라가 무의식적으로 정원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밤 술잔이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 속에서 주하늘과 진세훈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공난숙의 전화가 걸려오죠. 주하늘은 무심코 지금 세훈 씨랑 같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곧이어 공난숙은 주영채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네, 저도 지금 세훈 씨와 같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정원의 음성 변조였습니다. 난숙은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나는 걸 눈치챕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서워지고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며칠 후 난숙은 세훈과 주영채를 웨딩드레스 샵으로 불러냅니다. 정원은 세훈이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홀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세훈이 나타납니다. 그는 정원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부릅니다. 영채 씨. 하지만 그 순간 난숙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감히 우리 영채 흉내를 내? 공간은 일순간 얼어붙고 정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장면은 6회의 클라이맥스이자 시청자 모두를 숨막히게 만든 충격적인 엔딩이었죠. 이제 판은 벌어졌습니다. 정원의 비밀은 조금씩 틈이 생기고 주하늘의 갈등은 깊어지며 세훈은 오해 속에서 더욱 정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공난숙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표정과 눈빛을 꿰뚫어보는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다정한 어머니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걸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날카롭고 무자비한 본능을 숨기고 있었다. 정원이 주영채 행세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녀의 미묘한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다. 목소리의 억양, 집안 물건을 배치하는 습관, 심지어는 식사 때 젓가락을 드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게 익숙하지만 낯선 모순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화 통화에서의 어긋남. 주하늘과 주영채가 동시에 진세훈과 함께 있다고 말한 순간 공난숙의 뇌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상하다, 뭔가 틀렸다. 난숙은 의심을 키우며 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칼날처럼 예리해져 간다. 넌 영채가 맞니?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거니? 정원은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 말끝마다 미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난숙은 그 미세한 떨림조차 놓치지 않았다. 진세훈은 정원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보는 정원은 언제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진심이 영채의 것인지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그의 기억 속 영채와 어긋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영채라면 좋아하지 않았을 음식에 정원이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뻗는다든가, 혹은 웃을 때 살짝 고개를 돌리던 습관이 사라졌다든가. 그 차이는 너무 사소해서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지켜본 이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세우는 혼란 속에서도 정원에게 더욱 끌렸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은 커져갔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영채가 아니라면? 그 의문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혜라는 집을 방문했을 때 무심코 고민영을 보았다. 딸이 어릴 적 늘 품고 자던 고민영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마 세상에 똑같은 인형이 하나뿐이겠어. 그녀는 그냥 지나쳤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걸렸다. 왜 그 인형이 이 집에 있는지, 그리고 왜 정원이 그 인형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지. 헤라의 직감은 어머니의 본능처럼 점점 강렬해졌다. 고민영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정원의 과거와 주영채의 진실을 연결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정원은 언젠가 세훈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이미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공난숙은 정원의 언행을 집요하게 추궁하며 마치 덫을 놓듯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세훈은 사랑과 혼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정원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헤라는 고민영을 계기로 잊고 있던 기억 속 단서를 되짚기 시작했다. 이 모든 조각은 결국 하나의 퍼즐로 맞춰질 것이다. 문제는 그 퍼즐이 완성되기 전에 정원이 먼저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 그 비밀을 폭로해버릴지. 정원의 거짓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다. 공난숙의 추궁, 세훈의 의심, 헤라의 직감.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그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정원은 스스로 고백하며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그 비밀을 들추어 모든 걸 산산이 깨뜨려 버릴까? 시청자들은 이제 숨을 죽인 채 그 비밀이 터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